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주역이라는 동양 체제의 학술적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충고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카드를 설정하였습니다. 밑에 카드는 현재사에 대한 충고, 위에 카드는 미래사에 대한 충고가 됩니다. 이번 주요 카드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운명의 어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충고가 필요한가, 조금 충고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기 개발서가 요즘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 개발서의 내용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충고적인 그런 걸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 이 주요 카드로 해서 동양 체계의 어떤 그런 학술적인 그 어드바이스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들어보면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역에서는 일반 타로 카드와 달리 이 그림의 어떤 상징을 읽어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 효를 가지고 우리가 괴상이라고 합니다. 그 상을 가지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기 쉽게 표현한 것이 옆에 있는 이 도안화된 그림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참조로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A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괴상으로는 풍산점이라는 그 괴상이 나왔습니다. 이 풍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상이다. 혼기를 앞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혼기를 앞둔 것은 좋은데 남녀가 다 혼기를 앞둔 것인데 주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설레이고 막 이렇게 심적으로 안정이 되질 않죠. 이게 뭐 여러 번 하는 그런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능하면 마음을 안정을 하고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괴상으로 가지고 얘기할 거리는 뭐냐? 요즘은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혼자 사는 게 세상 편하고 돈도 모이고 이러니 굳이 결혼해서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게 그 무슨 나의 운명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동양 고전에서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좋은 배우자와 함께 자식을 낳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정신적으로 철이 든다고 합니다. 남자는 부양의 의무를 확실하게 가지고 또 여성은 자식을 기르면서 그 모성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요즘은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고 부모 입장이 되면 그 사람으로서의 그 좀 더 사랑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일을 과하게 밀어붙인다든지 너무 내 것만 챙기는 성향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결혼하지 않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엉뚱하게 하나 하지만 우리 사람은 결혼이라는 문제를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과 지금 전혀 무관하다 이러면 결혼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개를 만나는 것은 결혼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근데 나는 그런 것과 이미 결혼도 해버리고 뭐 이거 결혼을 이거 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한 얘기가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사모관대를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운이 들어올 때는 좋다 하는 겁니다. 운 자체가 좋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으면 좋은 걸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값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값을 해야 되고 애비의 값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위주로 살지 말고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이나 내 식구, 이 식솔들을 주변을 좀 보살피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으로 너무 요즘은 몰아세우는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 폭을 좀 넓혀서 뜻을 펼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계가 나올 때는 내 마음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주변을 두루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좀 느긋하게 매사를 심사숙고하고 결혼은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을 앞에 두면 사람이 까불죠.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면 그 자리에 같이를 하라 하는 게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그 자리를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처신을 잘 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현재 나는 그러한 조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나? 자, 위에 카드가 화택규라고 합니다. 화택규. 화택규라고 하는 것은 규라는 것은 뭐냐? 과거지사를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잘 찾아라 하는 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고 하니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얼굴을 가까이 두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두면 어때요? 뜨거운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걸 뭐 사랑하라는 숨결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다급해지거나 위급해지면 숨이 가빠집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택규라고 합니다. 뜨겁다 이 말입니다. 숨결이 왜 뜨겁겠습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 내가 허겁지겁 살다가 보니 내가 이거 잘못 살은 게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잘못 살았으니까 어때요? 뜨거운 통탄의 눈물을 흘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거 원치 않는 삶을 살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성으로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멈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자, 차를 타고 우리가 차를 몰고 막 가다가 이 길이 잘못 들었다 싶으면 어때요? 계속 가면 안 되죠. 서야 됩니다. 서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내가 지금 현 상황이 좋다가도 항상 미래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숨결이 뜨거워지고 어떤 막다른 골목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해온 것을 잘 반성하라고 하는 게 규가 됩니다. 잘 반성하고 서자기 성찰을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라 하는 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이 잘못된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왔던 걸 자꾸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다가 죽게 되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새로운 길을 찾아라는 게 아니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더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지경으로 왔나 하는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두 번 다시 그 길로 안 가도록 해야죠. 그 비슷한 길도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떨쳐내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A타입의 경우에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너무 내가 찍고 넘어가면 왜 우리가 너무 기분이 업되다 보면 국을 쏟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나에게 하는 미래의 충고는 그러한 것을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좀 잘못 판단을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거리로 너무 내달리다 보면 막힌 길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자중하라. 자중을 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입니다. 다음은 B타입을 보겠습니다. B타입은 그림에 보면 물 위에 물입니다. 자, 폭포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죽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그 서양 물리학자가 트랜스핑이라는 어떤 기법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물에 사람과 나무 몽치미가 빠지면 사람은 헤엄을 칠 줄 아니까 물을 거슬러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영 잘하는 사람도 물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 몽치미는 물의 저항을 저절로 안 받는 쪽으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몽치미는 잘 살아가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B타입의 현 나의 상황은 중수감이라는 꾀가 나와 있다. 중수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감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 하는 게 됩니다. 어려움이나 또 공경에 처해져 있다. 자,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공경에 처할 수가 있죠. 근데 공경을 지 혼자 처합니까? 누군가가 공경에 들어가도록 들쑤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고리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공경에 빠졌는가? 이 물에 빠지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대형 사고가 나면 혼자 사고가 안 나죠. 함께 누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함께 물속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게 됩니다. 함께 물속에 빠지면 함께 빠진 사람은 물귀신이 됩니다. 지가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중수감이라는 이런 꾀를 만났을 때는 누군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조언, 손길, 아니면 썩은 밧줄이라도 던져주는 것을 잡아야 된다. 내 혼자 자력으로 헤쳐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경에 빠질 때는 사람이 뭐가 가장 필요하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자,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계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그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절망적이죠.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탈출을 해서 인간 승리를 하는 자유를 보는 어떤 그런 스토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인공이 믿음과 희망을 갖지 않았으면 어떻게 탈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살다가 보면 그러한 역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제3의 인물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것과 내 스스로 믿음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포자기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는 뭔가를 가져야 한다. 자, 제일 손쉬운 방법은 가족이죠. 가족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주 좋죠. 내가 혼자 끙끙하는 것보다 공경에 빠졌을 때는 가족과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현재 내 상황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자, 미래에는 풍화가인이라는 그 괴가 뜹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 많은 얼굴이 나와 있죠. 많은 얼굴이 나와요. 관상보라는 얼굴이 아닙니다. 다 뭐 하는 사람이냐? 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 가인은 누구냐?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집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 지키는 사람은 아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요즘은 남자도 집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훌륭한 가정의 조건과 또 가정을 지키는 그 가인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은 부유해야 좋다 이 말이야. 가정이 쪼달리면 흥부집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죠. 그래서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미래에는 그 풍화가인, 집을 지키는 아내, 남편, 이 식솔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가정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도 격에 맞아야 되죠.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내 가정의 식솔들의 도움이 특히나 배우자의 도움이 가장 이상적이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훌륭한 배우자의 어떤 그런 도움이 미래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을 했으면 B타입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이 어려움을 나와 함께하는 그 배우자가 손을 뻗쳐서 건져준다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풍화가인이라는 그 이 미래의 메시지는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하느냐?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돈만 잘 벌면 장대 아이가 이런 생각이 아니죠. 두루 모범적이며 사회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이 훌륭해야 이 사회가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가인이 인품적으로나 어떤 관계든지 훌륭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우리는 자식도 없고 우리 둘뿐이라면 둘이라도 훌륭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옆에 친척들이라도 본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B타입은 내가 어려움에 지금 현재 빠져 있지만 내 배우자의 도움으로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데 그 배우자도 돈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로 집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변함없이 꾸준히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남편 마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몸과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B타입은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해 드리자면 내가 누군가의 꼬임에 빠지고 잘못해서 내가 공경에 처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연결고리를 다 끊고 내 어려움을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와 잘 의논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회개하고 또 나를 이끌어준 배우자도 다시 한번 서로의 인격을 잘 따덕거려서 이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를 받은 사람이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살고 있다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애인도 없다고요? 애인도 없으면 혼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가정입니다. 내가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혼자 요즘에 원룸에 사는 사람이 많죠. 혼자 원룸에 살면 내가 밥하고 집안 청소할 때는 내가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방이라 해서 엉망진창 이거는 강아지 속을처럼 해놓고 그렇게 살면서 가인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산다고 해도 내가 집에 돌아올 때는 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인도 없고 나는 도움도 받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3의 존재에게 손을 뻗치고 또 내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충고입니다. 자, 다음은 시를 보겠습니다. 이 시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과 같이 땅 위에 물줄기가 막 흘러가는 그런 것입니다. 택지치라고 하는 꾀가 됩니다. 택지치. 자, 택지치라는 것은 뭐냐? 대중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땅 위에 물줄기가 흘러가면 한 곳에 흘러가겠습니까? 여러 군데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맥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보죠. 자, 대중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그렇고 또 뭐 강사 뭐 많은 우리는 회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비유할 때 흔히 구름대처럼 모여온다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구름에 비교를 하죠. 자,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깨끗하게 흩어집니다.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대중의 인기몰이로 먹고 사는 사람은 구름이 몰려올 때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구름이 흩어지면 한순간에 한 놈 빠지고 두 놈 빠지면 다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대중의 인기몰이는 허망하다. 자, 우리가 날만 새면 뉴스 보면 정치판이 막 나옵니다. 정치판에도 인기몰이 하는 스타 같은 정치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느 일순간에는 그 팬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삶이 허망하다, 더덥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대중을 상대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운명이라면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져라 하는 게 이 주역의 충고입니다. 나에게 현재 하는 충고는 대중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라. 그것도 빨리 길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대중을 잘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잘해준다고, 돈 준다고 대중이 모여 있는 건 아니죠.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절대적으로 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였다 하면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맨 꼭대기 지배계급층이 항상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위계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흩어진다 하는 게 됩니다. 그 많은 대중 중에서 유난히 나에게 극성을 부리고 막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둘러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등 돌린다. 등 돌리는 거는 한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올 때는 반드시 내 스스로도 그런 위계 질서에 딱 지켜서 매사를 공평관대하게 대하라 하는 게 됩니다. 갑돌이도 하나, 얼순이도 하나, 병순이도 하나 이렇게 공정하게 그 질서에 따라서 대하면 이롭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를 선택한 사람은 특히나 내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데 종사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그런 법 체계를 가져라 하는 게 됩니다. 처신을 잘 하라는 것도 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이런 인기, 이런 게 언젠가는 흩어질 수 있으니 그 내 스스로 허망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그 법 질서를 잘 세워서 내 스스로 잘 지키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더 미래에 나에게 하는 충고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배가 큰 여성의 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중지곤이라고 합니다. 중지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모신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길러내는 어머니, 뭔가를 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앞에 미래는 나에게 오는 게 뭐냐? 풍요와 번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집니다. 이게 유교 사변의 애를 가지지 않고 지금 애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산모에게 잘해주죠.
맛있는 음식 주고 입덧이 나지 않게끔 몸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잘하면 훌륭한 자식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놓으면 어때요? 가정의 행복도 생기고 그게 번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번영의 길이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는 평화와 번영의 길이 온다. 그런데 평화와 번영이 오긴 오는데 이것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뭐든지 도가 넘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도 지나치면 도둑놈도 생기는 겁니다. 사기꾼도 생기고 막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자꾸 버는 데만 몰입을 하면 뭐가 돼요? 수준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수준노가 되면 결국에는 저승사자가 와서 온몸에 열쇠 족쇄 다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풍요와 번영이 보장이 되는 미래에서는 뭐를 하느냐? 잘 적당하게 남을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상생의 도리를 잘 펴라. 나도 좋고 그쪽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그 마음 그걸 잘 유지를 하라 하는 게 됩니다. 내 혼자만 독식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될 것인데 내만 잘 먹고 내 동생, 가족, 내 친구 이런 사람들 돈 빌리 달래도 없어. 안 해. 몰라. 이렇게 해가 살면 나중에 내가 보장되는 거는 쪽박 차는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함께 서로 상생하는 그 도리를 가져라 하는 게 나 미래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상생, 서로 도운다 이 말입니다. 상생의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D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타입의 이 밑에 있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수풍정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 수풍정이라는 것은 물이 샘솟아 나오는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을이 생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물과 함께 강가에 다 생기죠. 이 물이 없으면 역사가 생기지, 문명이 생기질 않습니다. 인간이 안 모인다 이 말입니다. 자, 나는 현재 내가 우물을 가지고 있다. 우물을 가진다는 것은 마을을 세우는 것과 같아. 나와 함께 누군가와 더불어서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엄청 맑은 물을 막 퐁퐁퐁 쏟아내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개, 소, 말 다 달라듭니다. 그 물 퍼먹기 위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요새같이 이 물전쟁의 시대에서는 내가 맑은 물이면 내 물을 박닥 끌고 가려고 한대. 뽐뿌 갖다 대고 뭐다 갖다 대겠다 하는 사람들도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고갈된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말은 뭐냐? 내가 수풍정이 돼가지고 훌륭한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개는 퍼가 가는데 손은 안 돼. 더러워서, 발이 더러워서 안 돼. 이렇게 갈라서는 안 된다는. 퍼먹겠네. 버려둬야 된다. 내 마음을 오픈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요새처럼 무지막지하게 모다 갖고 한꺼번에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족속이나 무리가 오면 거기에 내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원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자원이면 내가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갈고 닦고 고치고 항상 우물 청소를 해야 물이 맑은 물이 나오죠. 가만 내버려 두면 어때요? 그 우물 막하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득을 가지는 만큼 내 재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노력해요. 끊임없이 해야 내가 맑은 물을 펑펑 쏟아낸 아이디어를 펑펑 쏟아낸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내 자신의 개발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해야 된다. 돈을 꼬불치고 뭐 제끼고 이렇게 해서 물값 받아 챙기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우물을 더 잘 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잘 고치라.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게 내 재능이라는 게 내가 잘나서 만든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조상님의 DNA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조상 얘기만 하면 귀신 뭐 신하나 까먹는다 미신이다 이렇게 내다 붙이는
종파가 있는데 부모 없이 자식이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상님으로부터 유전인자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조상에게 대한 예를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사 지내는 거 하기 싫으면 추모제라도 잘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덕으로 우물이 어느 날 갑자기 풍 생긴 거 아니죠. 전부터 쉽게 석기시대 때부터 그 수자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시대에 내가 뻥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 다 우리 가문의 조상 줄기에 그런 유전인자에서 내가 훌륭한 우물이 되고 훌륭한 우물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이 와서 이 우물을 떠가가면 물값 받죠. 당연히 받으면 그 조상님의 뜻을 그 공덕을 기리는데 마음을 쏟아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미신적인 것을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나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상이 누구예요? 부모지.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전화하고 돌아가셨으면 추모제라도 잘 지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현재 운은 아주 맑은 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좀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충고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내 모습의 충고는 풍지관이라는 꾀가 또 있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풍지관이라는 게 있는데, 풍지관이라는 것은 넓은 대지 위에 멋진 산이 하나 뚝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뭐 산에서 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산이 있다. 자, 산이 있으면 산에 가면 우리가 뭐 합니까? 뭐 약초도 캐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우선 산에 가면 먼 곳의 경치를 봅니다. 관망하죠. 그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풍지관. 풍지관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이 뜰 때는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저처럼 타로 보는 사람도 능력이죠. 미래를 보는 사람도 능력이고, 체면하는 사람, 또 뭐 심지어 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능력이요. 악기 연주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풍지관은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붙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잘 정화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라 하는 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이래 탁 보면 뭐 옷 잘 입었네, 얼굴 잘생겼네 이렇게 보지 말고 관이라는 것은 뚫어서 속을 보는 것입니다. 사물의 속을 딱 제대로 본다 하는 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목수는 나무를 딱 보면 압니다. 이 나무가 땔감용인지 딱 뭔가를 세워서 용도에 맞는 나무인지 정확하게 본다. 그게 왜 그런 직관력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숱하게 갈고 닦은 나의 경력에서 나오는 딱 한눈에 알아보는 관법이다 이 말입니다. 척보면 앱니다 하는 게 그겁니다. 자, 제비족은 요즘 제비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비족은 돈 있는 여성을 한눈에 딱 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지관이라는 이 개상이 뜰 때는 내 내면을 잘 정화를 해야죠. 내 잘못도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 내면을 잘 정화해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좀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여기는 바위 같은 게 많이 산에 바위 같은 게 있는데 그 돌을 보면 요즘 나오는 말이 있죠. 돌뽑석이라는 말이 있죠. 돌에서 석유를 뽑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 관으로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돌에서 무슨 석유를 뽑는 미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돌에서 석유를 뽑는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이 그 정도로 귀한 것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도 됩니다. 그래서 이 풍지관이라는 이 괴상에 뜰 때는 정말로 꿰뚫어보는 통찰하는 그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보면 꿰뚫어 볼 수 있죠. 사람을 꿰뚫어 보면 그 사람을 잘 설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타입은 미래에 내가 풍지관이라는 그런 관찰하는 통찰력을 길러라 하는 메시지로 이 주역의 충고를 나에게 하는 충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